네, 2020년 2회, 4회 중졸 검정고시 문제풀이 이어서 하겠습니다. 13번 다음 중 기억에 들어갈 용어는 규모가 큰 현대 국가에서 모든 국민이 직접 국정을 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그래서 현대 민주국가에서는 대부분 무엇을 실시하여 국민의 대표자를 뽑는 대의 민주제를 채택하고 있어. 자, 민주국가에서 대부분 무엇을 하나요? 국민의 대표자를 뽑는 1번 선거, 2번 소송, 3번 청원, 4번 공청회. 네, 선거를 통해서 대표자를 뽑죠. 민주주의 국가는. 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14번 다음 헌법조항의 기억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제66조 무엇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의 대표를 한다. 행정권은 무엇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1번 대통령, 감사원장, 국무총리, 대법원장. 자, 국가의 원수는 누구죠? 네, 대통령이겠죠. 그래서 14번 답은 1번입니다. 15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문화 이해 태도는 자신이 속한 문화는 우수하다고 여기고 다른 문화는 미개하거나 열등하다고 여기는 태도이다. 자신의 문화를 절대적 기준으로 삼아 다른 문화를 낮게 평가한다. 1번 문화 사대주의, 2번 문화 상대주의, 3번 자문화 중심주의, 4번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문화 사대주의는 주체성이 없는 거예요. 외부에서 들어오면 무조건 다 좋다. 강한 나라의 문화는 무조건 받아들여야 된다. 이게 문화사대주의예요. 그래서 문화사대주의에 대한 설명은 아니겠죠. 2번 문화상대주의. 이 상대주의는 뭐냐면 세계의 모든 문화는 다양하고 세계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 다음 그것을 이해할 수 있다. 이게 문화상대주의예요. 그렇다면 3번 자문화 중심주의. 자문화, 나의 문화는 중심이다. 이게 맞겠죠. 네, 3번. 왜냐하면 자신의 문화가 절대적이라는 생각과 다른 문화는 미개하다. 내 문화 중심을 설명하는 거겠죠. 4번 같은 경우에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 이렇게 나왔는데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는 이런 거예요. 기본권이나 인권마저도 침해하는 문화들이 있어요. 이슬람의 말도 안 되는 법, 명예롭게 죽어라 막 이런 식으로 나오는 아빠가 딸을 죽여도 되고 이런 살인마저도 인정이 되는 인권 침해죠. 이런 문화조차도 상대주의로 받아들인다 이거죠. 이것을 극단적 상대주의라고 말을 해요. 기본권이나 인권을 침해하는 것마저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 네, 이게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입니다. 15번 답은 자문화 중심주의.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16번 다음 중 기억에 들어갈 경제 용어는 자, 기억은 나중에 대가를 지불할 것을 약속하고 현재 돈을 빌릴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자, 이것을 활용하면 당장 현금이 없어도 거래할 수 있고 현재 소득보다 더 많은 소비를 할 수 있어 편리하다. 1번 신용, 2번 이유, 3번 저축, 4번 투자. 네, 신용에 관한 거겠죠. 돈을 빌릴 수 있는 능력은 신용. 17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나라는 단군 황검이 건국한 우리나라 최초의 나라이다.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8조의 법이 있었다. 1번 가야, 2번 옥저, 3번 신라, 4번 고조선. 네, 저희 나라 최초의 나라는 고조선이죠. 18번 다음 중 기억에 들어갈 풍습은 동해에는 다른 부족의 생활권을 침범하면 소, 말 또는 노비로 갚게 하는 무엇이라는 풍습이 있었다. 자, 이 풍습의 이름은 책화입니다. 책화. 네.
자, 2번 순장에 같은 순장은 살아있는 사람마저도 죽은 사람 위에 따라 죽는 거죠. 네, 다른 사람의 목숨을 함께 산채로 묻거나 또는 함께 죽음을 맞이하는 것. 그것을 순장이라고 하고 8관에는 불교 행사예요. 그런데 불교 행사로서 좀 나라 행사만큼 국가의 행사처럼 엄청 컸죠. 네. 8관에는 나라의 행사, 국가 행사, 불교 의식이거든요. 네. 4번 서옥제. 자, 여기서 말하는 서옥은 뭐냐면 서옥, 사위의 집이에요. 사위의 집이 있는 거예요. 여자의 집에 사위의 집을 마련해 주는 거죠. 여성의 집에 그 남자의 집을 마련해 주어서 아이를 낳고 키울 때까지는 있다가 나중에 아이와 여자와 함께 남편의 집으로 갑니다. 이게 서옥제예요. 자, 요거와 반대되는 게 그 옥저에 민며느리제가 있었죠. 네, 완전 반대되는 민며느리제 풍습은 서옥제하고 완전 반대죠. 이거는 어느 시대냐면 옥저. 그래서 비교해서 한번 기억해 보시면 더 쉬우실 것 같습니다. 18번 답은 1번 책화입니다. 19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백제의 왕은 자 4세기 백제 전성기를 이루었습니다. 고구려를 공격하여 황해도 일부를 차지했고 마한 지역을 통합하고 왕위 부자 상속을 확립했습니다. 1번 광해군, 2번 공민왕, 3번 신문왕, 4번 근초고왕. 자, 1번 광해군 같은 경우에는 조선시대의 왕입니다. 2번 공민왕은 고려시대 왕이죠. 3번 신문왕은 신라시대의 왕이에요. 4번 근초고왕이 백제시대의 왕이죠. 그래서 19번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기억에 들어갈 정책은 고려 광종은 무엇을 실시하여 호족이 불법으로 차지한 노비를 양인으로 해방시켜 호족 세력을 약화시키고자 하였다. 자, 20번에 알맞은 정책 1번 호패법, 2번 대동법, 3번 과전법, 4번 노비안건법. 자, 고려 광종이 노비를 양인으로 해방시켜준다. 이게 노비안건법입니다. 1번의 호패법은 조선시대에 있었던 법이고요. 호패라는 거는 신분증이에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신분증. 조선시대 신분증이죠. 그런데 누구냐? 16세, 16살 남자, 16살 이상의 남자들에게만 주는 호패였어요. 그래서 신분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번에 대동법 같은 경우에는 쌀로 바치는 거예요. 전쟁 후에 나라 사정이 너무 안 좋아져서 쌀로 세금을 대신 바쳤죠. 그래서 이게 쌀로 바치는 조세제도, 세금. 네. 그래서 요거는 대동법은 쌀로 특산물 대신 쌀로 바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3번의 과전법은 같은 조세제도인데 이때는 뭘로 했냐? 토지예요. 토지. 네. 그래서 토지에 관련된 조세제도고요. 이게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20번 답은 노비안건법 4번입니다. 21번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발해의 발전 과정. 고려 유민 대조영이 건국했어요. 무왕 때 당의 산동지방을 공격하고 선왕 때는 무엇이라고 했다. 1번 경복궁을 중건함, 2번 평양으로 천도함, 3번 해동 성국이라 불림, 4번 교정도감을 설치함. 자, 1번에 경복궁을 중건한 건 누구냐? 흥선대원군입니다. 흥선대원군이 자신의 지위가 낮아져서 그때 자신의 지위를 높이하고 과시하기 위한 게 경복궁을 중건한 거였어요. 2번 평양으로 천도했다. 이때는 장수왕이 했어요. 평양 천도는.
자, 해동성국이라 불림. 네. 3번 해동성국이라 불림. 살기 좋은 나라. 네. 4번 교정도감을 설치했다. 자, 교정도감은 최충원이라는 사람이 했는데요. 무신들, 무신 정권, 무신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 만들었죠. 왕에게 대적하기 위해 만들었어요. 네. 여기는 언제냐면 고려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21번 답은 3번 해동성국이라 불림. 22번 다음에 설명하는 책은 조선 태조에서 철종까지 25대 472년간의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책이다. 199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록되었다. 1번 발해고, 2번 삼국사기, 3번 조선왕족실록, 4번 동국문헌비고. 답은 3번입니다. 조선왕조실록이 유네스코에 기록되었죠. 일본의 발해고는 당연히 발해의 역사책이겠죠. 네, 발해에 관련된 역사책. 자, 삼국사기는 김부식이 만들었습니다. 김부식이 만들었고요. 언제냐? 삼국시대예요. 그 다음 동국문헌비고는 자, 조선시대의 문물제도예요. 이거를 다 분류해 놓고 정리했어요. 즉 백과사전이라고 말합니다. 백과사전의 역할을 하는 게 동국문헌비고입니다. 자, 22번에 알맞은 책은 조선왕조실록이 되겠습니다. 23번 다음과 같은 업적을 남긴 조선의 왕은 강우량을 측정하기 위해 치구기를 제작했어. 독창적이고 과학적인 원리로 훈민정음을 창제했어요. 자, 이것에 알맞은 왕 1번 태종, 2번 세종, 3번 성종, 4번 숙종. 네, 세종이겠죠. 훈민정음은 세종입니다. 자, 24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일제강점기의 민족운동은 1929년 한일 학생 간의 충돌로 시작되었다. 민족차별 중지와 식민지 차별 교육 철폐를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1번 홍경래의 난, 2번 물산장려운동, 3번 임술농민봉기, 4번 광주학생항일운동. 자, 24번의 답은 학생항일운동이겠죠. 홍경래의 난과 임술농민봉기는 말 그대로 농민의 난입니다. 네, 농민이 일으켰어요. 홍경래라는 농민이 일으켰고요. 나라의 저항에서 난을 일으킨 게 다시 써야겠다. 그 다음 2번 물산장려운동 같은 경우에는요. 3.1운동 만세운동 이후로 힘을 입어서 우리나라는 더 이상 일제에게 뺏길 수 없다. 이렇게 뺏기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항거하겠다 해서 민족의 경제, 우리나라 경제를 자립적으로 하자 하는 운동이었죠. 이것을 실천하자. 그래서 물산장려운동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죠. 광주학생항일운동. 자, 25번 다음 사실이 원인이 되어 일어난 사건은 1960년 3월 15일에 치러진 정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 정부는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 대대적인 부정을 저질렀다. 자,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일어난 사건은 1번 정미의병, 2번 4.19 혁명, 3번 3.1운동, 4번 새마을운동. 네, 4.19 혁명이겠죠. 정미의병은 고종이 강제적으로 퇴위를 당했어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그 다음 군대도 해산시켰죠. 나라를 약화시키기 위해 강제로 군대를 해산시킨 거에 대해서 그 해산된 군인들이 모여서 의병이 되었어요. 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신문물, 총이나 이런 것들을 소지하고 있어서 그에 대해서 대항했을 때 이들을 정미의병, 이 사건을 정미의병이라고 말합니다. 다음 나머지 3.1운동과 새마을운동은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중학교 검정고시
2회 사회 문제풀이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